다음 소식 민재숙 기자가 준비했죠. 네, 이번에 사건, 사고 소식 모아봤는데요. 네. 제목은 엉뚱한 집 털고 자전거 도색까지 기상천외한 도둑들입니다. 네,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둑질을 결심한 2인조. 엉뚱한 집을 털려다가 덜미가 붙잡혔습니다. 한 유튜버가 돈 자랑을 하는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. 영상 속에 비춰진 이 집 안의 내부 모습과 아파트 현관 모습 등을 근거로 네. 또 지도 어플을 통해서 외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파트 단지와 동 호수까지 특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. 엉뚱하게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. 네. 다른 집을 들어간 건데요. 이들은 새벽 시간에 해당 추측을 잘못한 거네요. 맞습니다. 전혀 네. 정말 말 그대로 번지수가 틀린 상황이었는데 네. 새벽 시간에 해당 아파트 방범창을 절단하다가 실제 거주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황당한 피해를 입은 거주자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. 하나가 쿵 소리 나와요. 상 이만큼 열었어요. 야! 바로 도망가세요. 네,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평소에 채무에 쫓겨오다가 네. 집에 4억 원이 넘게 현금이 있다는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고 와.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이 A씨 일당, 이 다른 집을 잘못 알고 침입한다는 이제 얘기에 이제 어리숙한 그래 보이는데요. 네, 그런 케이스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네.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여러 차례 사전 답사도 있었고요. 이 본인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. 이 범행 당시에 인근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이제 떼어내가지고 이제 앞뒤로 자신들의 차량 앞뒤로 덧붙이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. 근데 하지만 이제 앞서 민재숙 기자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상 범행 시도에는 이 전혀 엉뚱하게 해당 유튜버의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오인하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갔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네. 참 어쨌거나 천만다행으로 도둑질을 실제로 하기 전에 이 범인들을 지금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 또 이 유튜버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, 민재숙 기자. 맞습니다.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 이 도둑들이 실제 유튜버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네.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해당 유튜버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심경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. 되게 불안하죠. 되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많구나. 아마 앞전에 있는 그걸 다 치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유튜버는 영상을 보시다시피 현금 뭉치를 보여주는 네.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네. 평소에 카지노로 소재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왔다고 합니다. 아. 카지노, 도박이다 보니 네. 스스로 이 도박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조금 자랑하는 방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렇게 현금을 자랑하는 행위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사실 저희가 사실 이 영상 취재를 한 부분은 더 많은데 저희가 관련해서 이 범행 현장을 막 이렇게 스케치를 촬영을 해왔습니다만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나 또 보고서 또 다른 추측을 통해서 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더 폭넓게 취재한 바를 다 보여드리지 못한 바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. 이도훈 위원님, 네. 집에 현금 4억 있으세요? 없죠, 물론. 아니 저는 이 유튜버들의 어떤 지금 보면 뭐 현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5만 원짜리가 막 빼곡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튜브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카지노 관련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아마 돈 자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. 최근에 이제 그 돈 자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힙합 음악이 처음에 발생한 것이 그 흑인 빈민층 네. 그래서 굉장히 못 배우고 교육도 못 받고 그렇지만 음악 하나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.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주. 그 우리 친구들 특히 흑인 동료들 보고 네. 당신들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금목걸이 하고 좋은 차 탈 수 있어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액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의도는 약간은 이제 선하게 뭐 뽐내는 기분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. 이게 조금 변형되면서 유튜브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은데
근데 이번에 사고 났지만 세상에 꼭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쵸.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 자랑 같은 거는 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. 네, 정말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아까 뭐 얘기 들으신 것처럼 현관 모습, 뭐 창문 모습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집이 어딘가 추정을 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또 다른 도둑 소식도 또 준비를 했죠, 강재묵 기자. 네, 이 강북구 일대 빌라를 돌며 이 상습적으로 택배를 훔친 5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.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현관문 앞 이제 지금 관련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네. 이 현관문 앞에 놓여진 택배 상자를 저렇게 기웃기웃하듯이 이제 보다가 훔친 겁니다. 이 새벽 시간으로 보통 이제 배송 차량, 약간 새벽 시간대로 네. 이 택배 배송 차량들이 많이들 이제 그쵸. 다녀가서 이제 택배를 두고 가는 새벽 시간이죠. 배송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새벽 시간으로 이제 택배 배송 마치고 나면 이 현관문 앞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네. 물품을 훔치고 달아난 것입니다. 어머. 이 관련 영상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네. 이 택배 차량이 배송을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네. 이 골목 구석에서 이 택배 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5분 이상 동안 주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이 네.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. 이 남성이 지난달 초부터 해서 10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이제 범행에 쓰인 자전거를 이제 도색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. 관련돼서는 경찰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. 한 자전거로 계속 이동하면 우리 형사들한테 발각될 거가 이제 아마 낙하로 변색한 것 같아요. 그 시간대가 사람들이 통행도 없고 잠자는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대를 범행 시간으로 정한 것 같아요. 네, 좀 신종 범죄입니다.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새벽 배송 차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걸 훔치는 지금 이런 사건이 다 벌어졌습니다. 김성환 의원님, 이게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좀 진화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좀 도둑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피해액이 400만 원 정도니까요. 네. 아주 뭐 고가의 뭔가를 노렸다기보다는 그냥 뭐 생활형 범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. 네. 범죄 자체는 나쁜 행위니까요.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손쉽게 뭔가 훔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 택배 배달하는 물품이 사라졌을 때 누가 그걸 배상해야 되는가? 아, 택배 기사가 다 물어내야 돼요. 그러네요. 택배 기사도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아니잖아요. 약간 벼룩의 간을 빼먹는 네, 듯한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져가서 뭐 400만 원으로 얼마나 뭐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네. 가져갔을 때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굉장히 큰 고통받을 수 있다.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. 그러니까 약자가 약자를 향해서 뭔가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네.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네. 저도 뭐 낮에 택배 기사들이 이렇게 택배 차량 그냥 문 열어놓고 막 배달하러 올라갔다 맞아요.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도 물건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할 때가 가끔씩은 있거든요. 네. 근데 택배 기사가 그거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막 잠그고 또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사회가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랄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새벽 배송차를 쫓아다니면서 야금야금 훔치는 이런 행위 뭐 얼마나 살림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택배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물어내야 된다는 점. 이 벼룩의 가늠, 약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